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음악학 박사 박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음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감성, 예술, 영혼, 자유로움? 아마 제 질문을 들은 많은 분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표현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어떤가요? 논리, 이성, 정확함, 규칙? 이렇게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음악과 수학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다른 분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음악과 수학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친밀한 분야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음악, 그 중에서도 음계를 이루는 음률 속에 숨겨진 수학적인 면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듣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음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음계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무슨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음률에 관하여 알게 된다면 음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방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음계는 음과 음 간의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율과 이 비율이 변화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소리와 음계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귀에 소리가 들어오면 어떤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소리의 크기, 높이, 음색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리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어느 정도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그 소리가 가진 음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음악 수업을 받은 적이 있고 음계를 배운 사람이라면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어떤 음인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리를 듣고 악보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소리의 높고 낮음을 듣고 그것을 악보의 음으로 옮겨 적을 수도 있고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능력도 분명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부분은 소리의 높고 낮음에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 있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소리를 음계 속의 음정으로 식별해낼 수도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소리나 다른 악보로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미 음계라는 체계 자체가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계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음계는 소리의 한 음을 기준으로 기본음에 대한 음 높이의 계단을 만든다고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계란 소리에서 특정 음과 음 사이의 특정 간격으로 나누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계는 현재 우리에게는 악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음악을 소통하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음계와 음계를 사용한 음악 소통의 행위는 인류의 시작부터 줄곧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계는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소리를 의도적인 비율로 체계화하여 선별한 음관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음계를 나누는 비율 체계가 논의되었고 그것이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과 같은 도구로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덕분에 현재 선별된 음계라는 도구로 다른 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복합적 구조물과 같은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음계의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인 음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률이란 특정 음과 음 사이를 특정 간격으로 나누는 방법론입니다. 즉 음률은 음정을 정하고 음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기준을 가리키는 말로
한 옥타브 안에서 음들의 높이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나누고 배열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자 체계, 곧 한 옥타브 안의 음과 음 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이러한 음계책인 음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정률과 평균률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양음악에서 사용하는 음률은 한 옥타브를 똑같은 비율로 12등분한 평균률입니다. 우리는 현재 거의 모든 건반 악기를 이 평균율로 조율하고 있는데요. 평균율은 오늘날까지 많은 서양 음악학자에 의해 제안되어 온 여러 변화의 단계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진 하나의 음률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음악의 음률이 이처럼 여러 변화 단계를 거쳐 현재의 평균율로 정착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국악은 3분 손익률이라는 하나의 음률 체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서양의 음률 체계는 변화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음률 변화의 역사를 보면 피타고라스의 음률부터 그 결함을 일부 수정한 순정률, 피타고라스의 음률과 순정률의 한계를 보완한 가온 음률을 거쳐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음의 관계를 동등한 반음으로 나눈 평균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각 음률은 각자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었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금씩 다른 개념의 음률과 음계 체계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남아 공존하여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연주자들은 순정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순정률로 연주하는 방법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부터 이러한 음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음계의 시작을 알린 피타고라스의 음률은 어떠했는지 볼까요? 음계를 이루는 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음악 이론가였던 피타고라스가 제시한 정수비의 조화 개념에 뿌리를 둡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원리로 각 음과 음 사이의 조화를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음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와 음악과의 비율 관계에 대한 개념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오래된 서판을 보면 1대2는 옥타브, 2대3은 완전 5도, 3대4는 완전 4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비율 원리를 단연악기, 즉 모노코드의 현 길이에 적용해 다양한 비율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화로운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가르는 기준을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음계는 두 음 사이의 진동수 비율이 단순한 정수비로 나타날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완전 8도와 완전 5도를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해 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했고 이는 곧 음계를 구성하는 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완전 5도인 2대3과 같은 비례를 쌓아서 얻은 음관계는 조율의 틀, 즉 음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곧 음간격의 시스템인 음률을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모노코드는 현이 딱 한 줄만 되어 있는 단연악기였는데요. 음과 음 사이의 진동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악기로 다른 이름으로는 캐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악기에서는 모노코드를 사용해 음과 음정을 수학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는 학문을 캐논학이라고도 합니다. 모노코드는 현을 받치는 브릿지의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이 브릿지를 이동시키면서 건드려지는 현의 길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소리 음고를 측정하면서 조화로운 소리의 비율을 알아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현에서 도, C1 음이 있다고 했을 때 현의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면 진동수는 2배가 되면서 음을 한 옥타브 높은 도, C2 음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이면 완전 5도 높은 솔, G1 음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과정에서 완전 8도,
즉 옥타브와 완전 5도를 기본으로 음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음에서 5도를 올리고 그 음으로부터 4도를 더 올리면 시작 음보다 한 옥타브 위의 음에 이르게 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음계를 만들어 간 것이죠.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완전 5도 비율이 2대 3을 이룬다는 원리를 적용해서 5도 위의 음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체 음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대 3이라는 하나의 비율을 거듭 제곱해서 만들어진 피타고라스 음계는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는 음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본 음으로부터 음력을 넓혀 5도권을 사용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 피타고라스의 음계가 가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5도권이란 어떤 음을 기준으로 5도 위나 아래 음을 연속해서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5도의 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12음 전부를 1순에서 출발한 음과 이명동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5도권에서 C음을 기준으로 상위 5도씩 계속 나아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G, D, A, E, B, F 샵과 같은 음이 나열되고 결국 C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5도권에서 특정 음으로부터 5도씩 올라가 12번을 거치게 되면 7옥타브 더 높은 본래의 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음계에서는 이 두 값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음계는 음정을 2대 3, 완전 5도 비율로 쌓아 올리는데 이걸 12번 반복한 값과 옥타브 2대 1 비율을 7번 곱한 값이 미세하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우리는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피타고라스 콤마는 전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결과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음계에서 전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피타고라스 음률은 화음을 쌓을 때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한계는 온음과 반음 사이의 비율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온음과 반음의 진동수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타고라스 음률의 진동수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미파와 시도 사이의 반음의 비를 2번 곱하면 온음의 진동수비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률에서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음악에서 전조를 했을 때 음정과 화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음악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전조를 하면 같은 선율과 화성이더라도 울림이 달라지고 어떤 조에서는 음정과 화음이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학자들은 좀 더 간단한 진동수의 비를 이용해 음계를 만들고자 했고 다양한 음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중 고대의 그리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피타고라스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단순한 정수비에 기반한 음정 체계를 정리하였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순정률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기존에 있던 피타고라스의 음계를 더욱 단순한 비율로 바꾸는 과정으로 음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동수의 비를 나타내는 분수를 간단하게 고친 순정률을 계산했는데요. 바로 기존의 분모나 분자가 2자리나 3자리를 차지했던 분수를 단순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타고라스 음률에서 장3도를 나타냈던 복잡한 비율인 64분의 81은 4분의 5로 장6도의 비율 16분의 27은 3분의 5와 같은 간단한 비율로 대체한 것이죠. 결국 순정률은 순정 5도와 3도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장3 화음의 비율이 4대 5대 6이 되는 음률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률은 피타고라스 음률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협화음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정률에서도 음률상 비율의 불균형함 때문에 전조의 과정에서 음정과 화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음악적 문제를 만들어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조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를 바꾸게 되면 화음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순정률에서도 여전히 전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순정률로 조율된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이러한 전조 과정에서 화음이 이상하게 들리게 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정률로 조율된 악기로 연주하게 되면 전조를 했을 때 음의 차이가 귀에 명확히 들릴 만큼 크고 음악적으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률로 조율한 악기를 연주할 때는 전조를 할 때마다 다시 조율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순정률에서 바이올린이나 트롬본과 같은 연속적인 음역을 가진 악기에서는 전조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반 악기나 관악기가 사용되는 음악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개의 서로 다른 조성으로 구성된 악보가 출판되기도 했고 또는 특수한 건반 악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음악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순정률은 제시된 이후부터 꽤 오랫동안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계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률에 관심이 있었던 과거의 음악 이론가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음악적 방식으로 옥타브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은 옥타브를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아이디어로 평균율이라는 새로운 음계의 설계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옥타브를 동등한 비율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곧 평균율에서 옥타브는 12개의 동등한 반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2의 12분의 1제곱 비율로 음을 쌓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율에서 한 옥타브의 진동수 비율을 정확히 2배로 두고 이것을 12개의 동일한 비율로 나누면 각 반음 간의 진동수 비율은 정확히 동일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12개의 반음 간격을 거쳐 옥타브 위의 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음률과 순정률, 평균율의 화음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는지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한 배열을 통해 만들어진 평균율에서는 그 어떠한 조성에서도 모든 음이 같은 음정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율에서는 전조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19세기 이후 평균율이 서양 음악의 표준 음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평균율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율에서는 완전 8도 이외의 어떠한 음정도 완전한 협화음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현대에도 평균율이 순정률만큼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주자와 성악가들은 순정률로 조율하는 방법을 선택해 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평균율은 협화음의 이상과 전조의 자유 사이에서 절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음률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해 왔고 오늘날 사용하는 평균율을 적용한 음계로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피타고라스의 음률, 프톨레마이오스의 순정률, 그리고 현대의 평균율에 이르기까지
음률의 역사는 수학과 과학, 그리고 음악적 미학의 깊은 고민이 결합하여 발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학자의 고민과 연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음악과 수학의 연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까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로, 음악과 수학의 연관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아름다움 속에서 수학적인 질서와 규칙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눈앞에 감춰져 있던 세상의 또 다른 차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음악가와 학자들이 이 연관성 속에서 인류의 지성과 예술의 정점을 탐구해 왔습니다. 둘째로, 사고력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감성을 배우고 수학을 통해 논리를 배웁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사고를 기를 수 있고,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놀라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셋째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은 조화와 질서를 발견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화음처럼, 수학의 패턴처럼 세상 만물은 어떤 규칙과 질서 속에 존재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곧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할 때 지금까지 배운 음악의 음률과 음계의 원리들을 떠올리시면서 음악이 가진 역사와 그에 연관된 수학적 배경을 한층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음악적 경험을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